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과 법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김선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액을 그었던 미투 운동 이후에 결국 이제 성폭력, 성희롱 여러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좀 보급이 되고 좀 더 이제 그 성폭력에 대해서 좀 인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련 그 직장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많은 성폭력 사건들,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징계 수위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있었던 두 개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둘 다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것인데 하나는 이제 수업 중에 어떤 교수가 여성 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이제 좀 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 교수에 대해서 해임을 했는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렇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제 학교 선배 여성을 성추행한 겁니다. 성추행했다는 것이 의혹이 돼서 이제 무기정학 처분이 나왔는데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법원이 또 판단을 했는데요. 그 이제 판결들을 보면서 이제 그 젠더 갈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이대남 여러 가지 MZ 세대에 관련된 용어다 보면서 어떤 그런 것들 오히려 더 남성들 억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이슈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맞는 판결이라고 볼 수도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건 좀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주제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의대에서 벌어진 일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의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 사건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학교 선배랑 술을 마시다가 첫 번째 행위는 뒤에서 껴안는 거죠. 그 선배를? 그걸 이제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강제추행은 이제 어떤 이게 성폭력 행위인데 어떤 간음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추행하는 이제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습적으로 했을 때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것도 강제추행이 들어가는데요. 뒤에서 껴안고 두 번째는 잠든 틈을 타서 옷을 벗겨서 추행했다. 이렇게 두 개의 혐의가 돼서 문제가 돼서 결국 이제 무기정학이 내려진 겁니다. 이 사람이 행위를 두 번을 한 거예요? 두 번을 했죠. 혐의는 그렇죠. 선배를 뒤에서 껴안았고 술 마시다가 뒤에서 껴안았고 그리고 후배를 술 취한 후배가 잠든 틈을 타서 옷을 벗겨서 추행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알려졌으니까 학교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예전에 있었던 어디선가 있었던 사건을 제가 듣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의대라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저도 이 사건이 11년 전에 있었다는 일이 굉장히 놀랐는데 굉장히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한데 2011년 5월에 이제 이미 유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다 밝히겠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MT를 갔는데 본과 4학년 남성 3명이 그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을 했어요. 강제추행을 했어요. 기억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행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천인공도 그러니까 어떤 그 천인공노할 그런 행위를 했는데 당시 이제 2명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한 명은 이제 징역 2년 6개월.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까지 한 그 사람은 2년 6개월 받았는데요. 당시에도 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징계가 너무 늦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있다. 결국은 그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출교 처분 한마디로 학적이 완전히 없어지고 추후에 다시 시험을 치더라도 재입하기 불가능한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었죠. 그냥 우리 학교에서 나가라. 그렇죠. 너는 그냥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사실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다른 학교에 다시 재입학을 해서 맞아요. 의사가 되었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상당히 반발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도 높았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의사나 뭐 의대생 같은 경우에 어떤 성폭력 범죄를 하는 경우에 네. 면허 자체를 아예 뭐 박탈시키도록 하자 그런 뭐 법안의 얘기가 나오다가 네. 결국 이제 입법화는 제대로 잘 되지 못했죠. 여러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변호사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네. 저희는 자격을 잃습니다. 굉장히 변호사 자격 자체가 예. 없어져요? 예. 그럼 변호사 자격을 벌금은 정지되는 괜찮고요. 거예요?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자격 정지는 없어요? 자격 정지가 되는 거는 좀 더 낮은 경우고요. 뭐 집행유예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이면은 자격을 아예 박탈당해요. 저희는. 의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의사는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예. 그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법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좀 과중한 의무를 지는 게 아닐까. 뭐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최근에 변호사들도 집행유예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 각종 뭐 변호사법 위반 브로커 사건이나 뭐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사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잃고 있죠. 생각으로 많이 잃고 있습니다. 이거 과중하다는 뭐 얘기도 있긴 합니다. 내부적으로요. 네네. 근데 뭐 과중하다고 탓하기 전에 네네. 일단 법 지키는 거 열심히 법은 잘 지켜야죠. 그건 뭐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든 네. 의료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네. 아직까지는 아니겠죠. 이게 한 네네. 10년 전 얘기긴 10년 하니까요. 전인데. 네. 근데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사과를 했다더라. 사과문을 뭐 해서 네네. 징계를 뭐 낮춰주거나 네네. 이런 거 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데 네네. 진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정말 진정한 용서를 구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시 그 11년 전에 있었던 고려대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들이 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뭐 이번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근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껴안고 후배는 뭐 옷을 벗겼다는 이제 혐의가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이제 뭐 사과문을 보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네. 라고는 점이 이제 법원에서 무기정화까지는 좀 과중하다라고 판단하는데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뭐 어쨌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는 것은 어떤 뭐 형사처벌이든 징계든 굉장히 중요한 참작 요소는 맞거든요. 네. 반성을 한다는 것은. 예. 반성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반성하는 사람에게 좀 더 경한 처벌을 내려는 건 맞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이제 피의자의 목소리는 사라지는 거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과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전도연 씨 나온 그 영화 밀양에서 보면 예. 그 자신의 아들인가요? 자녀를 죽인 뭐 살인범을 만나서 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뭐 이제 전도연한테 저는 용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그런데 수감되어 있는 사람 면회 갔더니. 예. 근데 전도연이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너 무슨 소리 하냐고 화내는 자기 스스로가 셀프 있죠. 사면을 하신 거죠. 그런 것들처럼 가해자의 목소리가 형사 절차 그리고 이런 성폭력에 있던 징계 절차에서도 그러니까 피의자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형사 사건에서 많이 지금 문제가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재판에서요. 네. 궁금해서 진짜 여쭤보는데 네. 사과문이나 반성문을 제출했어요. 네. 근데 피해자가 네. 거기에 대해서 나 용서하겠습니다. 네네. 아닙니다. 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네. 이 의견이 양형을 할 때 참작이 됩니까? 참작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법원의 재판 통지나 이런 것도 받지 못합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진행하는 재판에 있어서 가해자의 재판이니까. 네, 가해자 재판이니까 가해자한테 통지가 가죠. 그 사람은 이제 어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방어권도 행사해야 되고 당연히 재판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정작 피해자한테는 뭐 이렇게 이런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니까 뭐 이제 가해자와 관련돼서 뭐 처벌을 원하는 거를 뭐 내십시오 이런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 잘 없거든요. 요새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 제도도 국선 변호인 제도 생겼는데 그런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가 잘 없죠. 그래서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서 판사한테 이 사람 나한테 제대로 사과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양형에 참작은 되지만
실제로 많은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은 더 하죠. 성범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 그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떤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그러지 않으면 법정에 나서서 자기의 상처를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나 그것도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근데 가해자들 하루에 뭐 반성문 뭐 10개씩 쓰고 뭐 그러면 나중에 판사들이 이제 판결문에 뭐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양형의 사유로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판사가 용서하냐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군요. 지금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그런 거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민사 사건으로 가면 또 모르겠는데 이런 건 정말 법원에서 참고를 하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들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형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는 것이 이제 점점 제도화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정말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없었죠, 아예. 근데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공간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간 분리,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대학을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다녔는데 그때가 막 이제 학내 성폭력의 이슈가 굉장히 대학에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완전 묻혀 있던 이슈들이 이제 뭐 저희 대자보 같은 거 쓰잖아요. 옛날에는 요새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어떤 뭐 폭로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어떤 사과의 뜻을 표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당시에도 그것이 이제 뭐 학내니까 자율적인 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왔던 것이 공간 분리였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자신의 잘못이 인정하면은 뭐 한 2년 정도 뭐 휴학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권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징계 사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정학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피해자가 학교를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다니잖아요. 학교를 6년 정도 다니는데 뭐 유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을 감안해서 피해자가 학교를 나갈 때까지 가해자가 학교는 나오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기정학이 과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봤을 때는. 아니 뭐 한 2번 정도 행위를 가지고 무기정학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피해자 분리라는 그 공간 분리라는 개념에서 좀 시작한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앞서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의대 사건. 지금 재판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재판은 지금 이런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뒤에서 껴안은 거는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후배의 옷을 벗겨서 추행했던 두 번째 혐의 같은 경우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징계 사건 법원에서도 인정을 안 했고 그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아마 뭐 기소가 안 됐거나 아마 인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뒤에서 껴안은 거 기습적으로. 그래서 기습적으로 껴안은 행위 하나를 가지고 무기정학은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선배가 좋아서 그냥 순간적으로 뒤에서 껴안았어요. 뭐 술김에 뭐 이런 식의 항변을 한 것 같은데. 좋아한다는 표현이 뭐 어떤 애정의 관계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선배 그냥 친하고 좋아서 그랬어요. 이렇게 아마 항변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뭐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엔 2심에서도 무기정학은 과중하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한 이후에 다시 징계를 할 때 유기정학을 좀 한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유기정학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공간 분리라는 문제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대학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사건, 대학 교수가 성희롱한 사건. 근데 저도 이제 9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학내에서 이제 굉장히 교수님들이 그런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신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뭐 그 당시 이제 학교 다녔던 사람들 많이 겪은 일인데 이거는 되게 충격적인 게 2017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성희롱 발언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제추행 혐의는 머리를 쓰다듬다거나 뭐 허벅지를 뭐 만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행위가 이제 의심이 됐고 결국 네. 이제 해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좀 놀라웠던 거는 2017년에도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교수가 있었구나. 굉장히 놀랬거든요. 예. 도저히 좀 어떤 최근의 성인지 감성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 해임 처분 너무 과중하다. 예.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무슨 해임을 하냐 했는데 법원에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너무 잘못에 비해서 좀 해임은 좀 과중하다라고 예. 이제 법원이 보고 취소를 한 거죠. 해임 처분은 과중하니까 취소. 이렇게 그렇게 본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혐의는 다 인정이 되는데 네. 그 공무원 이제 이 사람이 교육 공무원이거든요. 네. 교수니까 교육 공무원이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교육 공무원들 다 이제 징계에 관한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예. 법에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이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비위의 정도, 즉 잘못의 정도가 약하고 예. 중과실이다 이러면은 그 당시 2017년도 이 발언을 했을 때 당시에는 그 가장 그 기준에 있는 그 가장 과중한 어떤 징계는 정직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직보다 높은 게 해임이거든요. 네. 해임, 정직, 강등 뭐 이런 그러니까 해임, 강등, 정직, 뭐 경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예. 감봉 감봉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직이 최고인데 이제 이 해임 처분을 할 때 기준을 어긴 게 아니냐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땐 비위의 정도가 잘못의 정도가 약하다. 이 정도 횟수의 발언과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본 거죠. 네. 근데 저는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좀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이런 발언이 비위 이게 정도. 예. 그러면은 네. 징계 그 어떤 서류상으로 어떤 네네. 규정상으로 갖고 있었던 거에 해임이 없는데 없죠. 근데 그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정직인데 네네. 해임을 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을 어긴 거죠. 기준을 어긴 것이다. 네네. 기준에 없는 징계를 내렸다. 그렇죠. 그러면 판사들은 되게 그 징계 처분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비위 잘못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면은 예. 심하다고 보면은 해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파면도까지도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판사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 발언의 수위나 발언의 어떤 빈도나 이런 게 봤을 때 상습적으로 너무 빈번하게 성희롱 발언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의 정도가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정직까지밖에 못하는데 해임을 했으니까 잘못됐다. 라고 본 거죠. 근데 어떤 말로 희롱을 하는 거하고 네네. 지금 이 교수의 경우에는 네. 여학생 허리를 만지고 이런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네네. 접촉을 하면서 그렇죠. 추행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강제추행, 즉 더듬어 허리를 만진다거나 뭐 허벅지를 만진다거나 이거는 강제추행이거든요. 예. 근데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면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 예.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판결문을 쭉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더듬는 행위는 인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증거가 부족해서 결국 성희롱 발언만 인정이 되고 성희롱 발언만으로는 정직법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뭐 잘못은 한 건 맞지만 해임까지는 못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게 이렇게 네네. 어려운 일이네요. 근데 강제추행 같은 경우 더듬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증거가 잘 안 남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뭐 사실 좀 처벌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 변호사님도 네. 성폭력 성희롱 사건 많이 맡으시잖아요. 예, 뭐 징계 사건에서 저희는 이제 징계를 한쪽에서 많이 이게 뭐 국가 이제 정부 부처나 예.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맡아서 했는데 이제 뭐 가해자 쪽을 변호한 적은 많이 없고요. 예. 이제 징계를 한쪽을 많이 변호했거든요. 그럼 재판 과정에서 네네. 좀 답답하다 이런 게 네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가해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일단 부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CCTV나 뭐 녹음이나 영상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부인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그런 고의가 아니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행위 전반적으로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행위의 빈도를 줄이다 보면 네.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빠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해임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 문제는 뭐냐면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런 사건들의 핵심은 예. 증거 자체를 남기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개는 이제 어떤 지위의 어떤 업무상의 위력 관계, 예. 어떤 제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른 그 징계 사건보다 훨씬 더 엄단하게 이렇게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어떤 그 명확 너무나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입증 가능해야 된다 네. 이런 걸 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네. 물론 이제 법 체계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판사들은 네.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네. 피해자 입장에서 네. 이런 사건을 경험했을 때 네.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뭐 예를 들면 증거를 수집해라, 제일 토화를 해라, 중요한 뭐 여러 거는 가지 얘기들 하는데 그 장면을 사실 바로 녹화할 수는 없죠. 사람이 그렇죠. 당하고 난다면 어떻게 근데 하겠어요? 중요한 건 그때 이제 자기의 어떤 있었던 일을 일기로 남기고 그리고, 일기로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일을 메시지를 겪었어. 보내거나 예. 뭐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직후에 남기면 나중에 이제 수사 과정이나 징계 대상 과정에서 그 어떤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공신력이 부여가 되죠. 근데 대개는 그거를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치욕스럽고 잊고 싶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걸 남한테 말한다는 건 더더욱 못 하고 자기의 일기에 쓰는 것도 굉장히 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자기가 복귀하는 수준밖에 못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그걸 또 이제 가해자들 악용해서 증거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고. 좀 고통스럽게 힘드시더라도 네. 어디던가 기록을 남겨 뭔가 기록을 남겨. 그날 혹은 그 직후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슬기로운 법률생활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소관의 있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